중의 소식인데 그 예. 2008년 BBK 특검 당시에 그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담긴 문건을 발견을 하고도 이를 다스에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BBK 특검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네. 세금 내서 맞아요. 예. 그 염원을 국회에서 그 난리를 피면서 특검팀 통과시켰는데 정호영 이런 사람들 공인이 뭔지 공적 업무가 뭔지 공적 네. 역할이 뭔지 얘 자식들한테 뭘 가르칠 거야 이 사람은. 그러게요. 하여튼 뭐 정호영 특검뿐만 아니라 그때 정말 간신히 국회에서 진통 끝에 12월 달에 합의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한 게 아니라 제가 그 국회 본회의장 날아가면서 이게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정호영 특검이 그 MB 특검이에요.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제 검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라 예. 계속 이거를 기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정작 이렇게 차출이 돼서 간 사람들은 대통령 네, 이런 행동을 대통령 했다는 거죠. 떨어뜨리는 증거를 발견하고도 그거를 그러니까 강도질을 하고 한 사람에게 다시 물건 다 가져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강도로 의심해서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네, 거의 뭐 친구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친구의 범죄 행위를 발견했으면은 보통 이제 친구도 증거를 다시 아니죠. 돌려주고 막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친구도 아니고 주인님. 네 그렇게 주인님 행동을 한 가져가세요. 거죠. 네, 정호영 이 사람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살아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정호영 특검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소시효도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네 빠르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네, 그 음성 메시지 한번 더 날리세요. 하라고. 제가요. 예. 네, 뭐 하시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정의롭게 살 것이냐 비굴하게 살 것이냐 갈림길에 얼른 하세요. 지금이요? 예, 지금 right now. 지금 이것 때문에 그게 예. 갈리나요? 네. 그럼요. 어쨌건 네, 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수사하세요. 네. 그게 국민들의 촛불로 중앙지검장 임명한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하시라고요. 네, 같은 의견입니다. 나도요 그래 나도요. 네, 저도요. 네. 네. 감옥 자세하게 보내지 좀 안 되겠어 이 양반. 저를요. 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당시 특검은 그 원자재 수입과 재고와 관련된 다스의 회계 서류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 서류에는 그 해외 원자재 수입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다스가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 120억. 네, 120억으로 불어난 거죠. 그 돈이 점점 커져서. 그때 다스의 실소유주가 BBK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비자금의 주인이 다스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았던 거잖아요. MB죠 그럼. 그렇죠. 근데 이 회계 장부는 이 회사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빼돌린,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확실한 거죠. 이 회사가 예. 조직적으로 그 비자금을 빼돌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걸 정호영 특검팀이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정호영 특검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식집에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2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하여튼 뭐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산하에 있는 휘하 검사들은 이 문건을 발견한 후에 다스에 가긴 했는데 가서 사장실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왔다고 네, 해요.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서류를 다스에 돌려주면서 이 문건들을 보면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다는데요. 그러면서 그 증거 없애고 인멸하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발견을 하고도 특검이 이거를 오히려 범죄자한테 증거를 돌려주면서 너 이거 걸리면은 이거 범죄로 뭐 빼박이야, 뭐 빼박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2011년 12년에 아니죠 2007년이니까 그 전에 네. 비자금을 120억을 조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돈 어디다 썼을까요? 그 돈을 계속 이제 조성을 한 정황은 딱 있는 거고. 그 돈 어디다 왜 조성을 했을까요? 개인이 무슨 테니스 치러 가러 조성했을까요? 이거 선거하는 데 썼어요. 보나마나. 네. 그럼 선거하는 데 써서 불법 정치 자금이거든요. 당선 무효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막 걸리는데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돌려주니까 그 이동영 부사장 등 임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다스에서 이 자료를 다 폐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증거가 인멸이 된 거죠. 참, 얘 진짜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 특검이 이 120억의 행방을 어쨌건 찾았잖아요. 정호영 특검이 그걸 찾고 그걸 이제 다스에 다시 돌려놓아 줬는데 이 행방을 조사를 하다가 이 경리팀 직원과 그 가족 이름의 계좌로 차명 계좌로 분산돼 있으니까 이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리팀 직원 조 모 씨가 이 돈을
자기의 비자금이라고 했답니다. 자기의 비자금이요? 그 횡령 아니에요. 횡령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리팀 직원이 이 120억이나 되는 엄청난 거액을 회사로부터 빼돌려가지고 그게 자기 돈이라고 한 건데 네. 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봐도 근데 더 큰 문제는 네, 특검이 고발도 안 했답니다. 이 격리 직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JTBC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속 이제 다스 내부 관계자들을 네, 계속 이제 안에서 좀 만나고 확보를 한 다음에 내부 고발자의 제보예요. 네, 내부 고발자. 네, 그렇죠. 얼마나 세상에 썼고 이 정호영 특검이 그때 당시 그 특검 검찰이 개판이었으면 네. 엉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 돈을 횡령했다고 자기가 주장한 그 격리팀 직원은 아직도 다스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못 안 되잖아요. 자르겠죠. 왜냐하면 네. 그 계좌를 차명 계좌를 그 직원의 이름을 썼을 정도면 네. 그거 못 자르죠. 어쨌건 이렇게 뭐 전 당시에 이제 정호영 특검이 일종의 범죄에 가담을 하거나 뭐 그 증거를 은폐하거나 이런 정황이 나왔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에 돌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그 어제 정호영 특검을 고의로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것 같아. 네,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 왜냐하면 BBK 그 특별수사팀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의 요직에 다 있거든요. 네. 예. 그래도 그렇죠. 검찰에 정말 개혁하려면 이런 사람들 쳐내야죠. 또 뭐 자기 식구들을 좀 쳐낼 수 있어야 네. 공정전대한 검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속상하네요. 참 이런 사람들에게 그 월급 주고 그 특검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했고 네. 이 특검도 또 참여정부에서 부여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그 특검이 이제 범죄 사실 은폐하거나 네, 증거를 폐기하는 일에 이런 앞장섰다는 사람들한테 건데. 공직자의 공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네. 예. 오늘 굉장히 화가 많이 나 보이시네요. 화가 나죠 이거. 화가 나긴 하죠. 이것 때문에 감옥까지 살았는데 저는 좀 웃음이 나와요. 뭐 제가 간 건 아니니까요. 네. 어쨌건 네, 고생 청취자들한테 많으셨는데. 오늘 댓글 털릴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무책임하게 해. 네. 예. 어쨌건 뭐 이거는 검찰 수사를 빠르게 돌입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 제보자는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 네, 그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100억 원 양도성 예금 증서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박주원 최고위원이요. 박주원 최고위원이 모르는 네. 분이네. 네, 그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네. 그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그 지난 2008년 10월에 네. 그 당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네. 국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 100억 원의 양도성 예금 증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를 돌이켜 보면은 당시 국세청이 한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예. 그 태강실업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를 진행을 할 때였는데 그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에 그 촛불 집회 전국에 딱 걸리면서 네, 정권 지지율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격을 네. 할 하려고. 거리를 네, 찾고 있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나왔던 거죠. 근데 그 제보자가 박주원 네, 최고위원. 지금 이제 국민의당 최고위원인데 어.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 그 대검 중수부 그 이명박 정부의 대검 중수부는 혐의 없다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때 대검 중수부장이 최재경 아니었었나요? 그때 중수부장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도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주성영 의원이 벌금 3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예. 네. 당시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그 당시 주성영 의원이 그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 의혹을 알려준 사람이 현 박주원 최고위원이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면 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예. 당이고 그러니까 왜 이런 당에 있는 그때 분이 당시에. 네. 왜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이 박주원 최고위원은 그 전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산시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친이계로 분류된다고 하고요. 네. 그럼 국민의당은 무슨 당이에요? 그러게요.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계신 거죠. 또 국민의당 출범 때 합류를 해서 지금 최고위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냥 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철되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보통 철새라고 하죠. 보통 철새라고 하나? 네.
특수한 철새인데. 아 그래요? 이 사람이 그리고 대검 정보기획과실 정보관으로 일을 했대요. 그래서 맞아, 이분 검사 출신이죠. 네, 검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정보기획과실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2006년에 예.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련된 제보를 주성영 의원에게 한 거죠. 예. 그리고 2006년에 안산시장에 공천이 됐습니다. 예. 2006년에 네. 그때 싹쓸이 할 때. 그래서 주성영 의원은 아니, 검찰 쪽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니까 난 그게 믿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6081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 먹을 때도 운전할 때도 정보운전 정치쇼 열혈 청취자입니다. 탈탈탈 완벽히 털으세요.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햄입니다. 다스는 누구 거예요? 아유, 반갑다 그 얘기. 오랜만인데? 어? 그 전에 그것 때문에 특검했을 때 특검했을 때. 그때 당시 특검이 수사를 덮은 거예요? 아, 몰라. 내 기억도 안 나. 조사 받으셨잖아. 그랬나? 아, 왜 그 곰탕집에서 아, 그때. 응. 정특검이랑 그래, 우리 호영 씨랑 그래. 곰탕집에서 대면 조사 했다면서. 그때도 되게 어이없긴 했어. 그지? 그래서 저 그때 조사 받을 때 무슨 얘기했어요? 얘기 많이 했지. 야, 곰탕 국물이 끝내준다, 그지? 끝내준. 아유, 오늘 국물을 잘 우려냈네. 응? 파도 맛 듬뿍 넣고, 응? 자네, 후추는 쳤나? 아, 예. 아직 안 쳤습니다. 처먹겠습니다, 아까. 응, 그래, 많이 처먹어. 많이 처먹어. 후추를 많이 쳐야 또 풍미가 살아나는 거야, 처먹어. 나도 본격적으로 한번 처먹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세요? 어떤 모노드라마라 할까? 1인극이라고 봐야지. 아, 드라마를 찍으려면 이제 이 시점에서 그 포토라인이 나와줘야지. 아유, 뭔 소리야. 드라마의 중반이 넘어갔는데 주연 배우가 너무 소극적이셔. 주연 배우, 나? 당연하지요. 나구나. 진짜 그 캐릭터 하나는 독보적이셔. 나를 그 문화재로 지정하는 건 어때? 국기문란 헌정 파괴에 살아있는 전설. 레전드. 최고시지. 고맙습니다. 혈세 낭비의 아버지. 그만해. 돈의 신. 재판이나 받은 내 신경 쓰지 말고. 포토라인이나 받아요. 내 신경 쓰지 말고. 하차. 뭐가. 아, 놀아. 나 들어가야지. 아, 진짜 좀. 내가 더 빠를걸. 예, 제가 먼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잘나셨습니다. 근데 저 순실이 조카 시오. 그 구형한 거보다 더 받은 거 알아요? 그랬다며요.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특검의 도움이. 하지만 그래 협조해 봤자다. 어떤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준 걸까? 법원이 역시 세. 아, 법은 믿음직해. 그러니까. 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풀려난 관진 씨도 무지 존중할 거예요. 너무 존중하지. 관빈 씨도 존중하고. 완전. 판결이 어이없다는 민심이 70%인데도. 법원이 내린 판단에는 닥치고 존중하라. 그게 그쪽에서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시범 케이스 제대로 보여준 거야.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너 아무리 여기서 실토하고 그래봐야 검찰 구형 것보다 우리가 더 때려볼 거야. 알아서 해. 이런 느낌 빡 오잖아. 어? 아이고, 참. 욕심쟁이. 그러니까. 존중은 하라 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돼야 되는 거지. 존중을 할 만하면은 하지 말라 해도 알아서 존중하지. 아, 그러니까요. 책임도 비난도 감시도 다 안 되고 무턱대고 존중만 받아야 되는 집단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나. 9년 동안 더 깊이 썩었던 사법적폐 얘기는 세상이 다 아는 거고 이젠 그걸 도려내는 작업을 세상에다 다 보여줘야 될 거예요. 보여주면 존중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싫다면? 싫다면 국민한테 대들겠다는 얘기죠. 대들면 재밌겠다. 이미 대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아이, 눈차는 빠르셔. MB님은 그래서 어떠셔 요즘? 바쁘시죠? 그렇지. 나라 걱정 때문에 워낙 내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최근에 그 댓글 공작 조사받은 김 비서관도 만나셨어요? 누구? 뭐, 우리 태요? 그 MB님이랑 최근까지도 만난 정황이 그 포착됐다며. 어머머머? 내가 누굴 만드는 뭔 상관이야? 아이고, 딱 봐도 상관 있어 보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난 원래 사람 만나는 게 일이야. 김 비서관 만나서 뭐 했어요? 입 맞췄어. 아하.
입 맞췄구나. 쪽쪽 서양식으로 보험과 함께 잘 지내니? 이쪽. 난 그런 입술 좋아해. 에이. 너무 나갔구나. 개그를 왜 그렇게 빼? 잘 빼야지. 몰라, 당황했나 봐. 아이고, 참. 근데 우리끼리 만난 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 불러갖고 송년회 한번 하세요. 관진 씨, 관빈 씨도 부르고 어제 댓글 부대 용사들 송년 모임 그런 식으로. 올해는 시기적으로 그런 자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모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렇지. 댓글로. 그렇지. 그렇지. 어울리지요. 어울리고 또 의미도 있잖아. 댓글의 용사들. 송년 모임은 인터넷 댓글로 뭉친다. 지령 떨어지면 바로 움직이지요. 그럼 댓글보다 괜히 부대야. 말 그대로 부대야. 훈련 딱딱 돼 있는. 근데 그 머리 딸리는 애들도 많던데 뭘. 그 댓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쓸데없는 말까지 같이 붙여놓는다며요. 옵션 열기. 그러니까 그 옵션 열기. 어제 그냥 하루 종일 검색어에 오르던데. 김어준이 그 자식 얘기하는 말이면 어준이한테 한마디 해요. 댓글로 할게. 머리 쓰기 싫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래 나도. 아무튼 댓글 부대 요즘도 널렸더라고. 옛날에 있던 그 부대 애들 아닐걸? 왜? 남은 폐잔병들도 있겠지. 정당에서 키우는 사이버 전사들도 있잖아. 아이고 씩씩하네. 대놓고 여론몰이 전사들도 키우고. 막 가는 거지 뭐. 어차피 이래 된 거. 부패 기득권 집단에서 집단별로 키우는 전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계 전투로 흩어져 있다가도 부대원들만 다 모이라 가면은 바로 모이잖아. 아이고. 근데 막 구더기 때처럼 초록색 포털 사이트 막 이런 데 팍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가 또 우리 밭이니까. 그러니까 댓글 부대 활약에 참 좋은 밭을 제공해 줬지요. 참으로 고맙습니다. 요즘 활동하는 댓글 부대 지원 자격은 뭐래요? 지원 자격? 예. 똑똑하지만 않으면 돼. 그치. 똑똑하면 못 버텨요. 그거 알지 못 버티지. 예, 또 푼돈 좋아하고 멍청하면 땡큐지. 아무튼 호시탐탐 때를 봤어. 우리 세력들 다시 한번 지난 9년처럼 거하게 농단질하며 놀아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 댓글 부대원들 밑바닥에서 벌레들처럼 꾸물꾸물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댓글! 달어! 달어! 다시 크게 봐. 차렷! 댓글! 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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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왜 그것만 쳐? 왜 화살표를 쳐? 안 보인다고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야. 자판 여기도 왜 화살표를 쳐? 사실 잘 못 쳐요, 저. 컴맹이. 동작 그만. 깜짝이야. 왜 왜 또 이래? 장난질이여?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 좀 전에 원고 밑장을 빼서 평범하게 되는 건 전마담이 같고 나한테는 암호화되어 있는 걸 줬을 것이야. 읽지 못하게. 내 말이 들려? 틀려. 네 거나 내 거나 다 암호 안 돼 있어. 이렇게 화가 있어 사람이. 이렇게 세게 흔들어. 나는 화가 아니라 흥이 있어. 양 선장, 배문 거래장 얼른 출발해. 시간 없다.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는 것은 맨날 머쓱게 알라고 궁금한 건 많아. 아기, 밥이나 이거 먹어. 왜 이래? 밥은 좀 이따 먹을 거고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잘 들어.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궁금해? 궁금하지? 그것이 어떤 차량 수리 업체들이 차 일부러 흠집을 내서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왔다잖아. 일부러 흠집을 내? 그래, 멀쩡한 차는 강목으로 찌그러뜨리고 조금 흠집 난 차는 쫙쫙 긁어서 완전히 다 망가뜨려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요. 언제까지 이런 짓을 할 것이요? 세상에. 그게 무슨 수리업체야? 순 사기꾼 업체지. 내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것들 썩어빠진 양심 밑장을 확 다 빼가지고 사람 맹그러 놓고 올라니까 양 선장 뭐든가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 걸어 잠가.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뭐 어째 또? 냄새. 죽이자. 사람이 어째 그렇게 쌀벌해?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왜 이래?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아이, 놀래라. 아이고, 그 성격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고 들리지. 그러니까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놓는 저 추천한 사명감의 주기자 말이지. 그렇지. 근데 그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분이라 바쁜데. 요즘 보니까 머리도 굉장히 많이 길어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단발머리 하고 다니던데. 어제 무죄 받았더라.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가 먼저 오는 거 아니냐? 주 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차량 수리 업체들이 보험금 타내려고 일부러 차에다가 막 흠집을 내고. 알아. 주 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음악은 누가 트는 거야? 내가 놀래 음악이 나와. 세상에, 이럴 수가. 왜? 별 얘기 안 하는구만. 글쎄 주 기자 틀려. 말이 어떤 부품 대리점에서는 정비소에 납품한 부품 가격을 부풀려가지고 보험금을 가로채고, 또 어떤 렌트업체에서는 교통사고 난 차 주인이랑 짜고 가짜 렌트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험금을 받아냈대. 으쌰. 그것들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잠마다면 CD 밑장빼 노래 틀어. 열받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거 아니야? 타요. 정말 내 속이 타요. 디너쇼. 모터쇼, 에어쇼. 패션쇼, 어썸쇼. 잔남이 이제 들어와야지. 이 세상 수많은 쇼그 중에 최고는 그렇지.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 쇼 배칠수 전영미 9595 쇼. 백이사 운전해. 네. 고시성을 가진 아버님이 크게 건어물 장사를 하셔가지고 저는 코건어하다 코건어 여사님. 여사님. 오늘은 일본으로 가시죠. 일본? 일본 좋아. 와타시토 겐코시테 구레마스까? 하이. 정말?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와타시토 겐코시테 구레마스까? 하이 이게 뭔 소리야? 하이. 정말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네. 하이가 저리 못 가? 뭐 하는 거야? 당황해갖고 하이가 그 하이가 저도 아니었어?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이 해가지고요. 진짜. 그래 저 말고 일본 남자들이랑 결혼하세요. 어머나, 진짜 남자 만나러 가는 거야? 웬일이야? 웬일이냐면 일본 기혼 남성 4분의 1이 뿅뿅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뿅뿅 공포증? 예, 아내와의 갈등으로 퇴근 후에 집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뿅뿅 공포증. 일본의 기혼 남성 4명 중에 1명은 연애 시절과는 다른 아내의 변한 모습과 경찰 신문을 방불케 하는 압박, 그리고 쉴 새 없이 쏟아붓는 요구에 두려움을 느끼며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일본에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 있죠. 뭐? 화난 아내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큐!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미안할 거 아니야? 뭐가 미안한데? 미안해.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얘기하는 거야? 알면 말해봐.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 커트 여기까지.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여기까지야? 얘기해보라고. 이거 끝난 거야. 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너무 몰입하시는 거 말해봐.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하라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게 역시 열쇠야 열쇠. 저 가 계시고. 어딜 가? 차 안인데. 그거 그냥 계시라고. 그래. 차 안이야? 그럼. 차 안이지. 내가 맨날 백기사 운전을 하잖아. 늘 차 안이지. 응. 아무튼 일본에 뿅뿅 공포증을 겪고 있는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가서 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당신들 양호한 거다. 진짜 공포란 이런 것이다. 전영미란 사람 아니야? 뭐?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일본 남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퀴즈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혼 남성 4명 중에 1명은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퇴근 후 집에 가기를 무서워하는 뿅뿅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뿅뿅 무엇일까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는 걸 말하죠. 꼭 퇴근이 아니어도 집에 돌아가는 건 전부 이거긴 합니다만. 귀가 간지러. 됐다. 자꾸 그렇게 긁으니까 귀가 빨개지잖아. 그래, 이 정도면 충분했지 뭐. 서식에 맞춰서 그거는 뿅뿅 이렇게 적어서 지금 보내주세요. 진짜. 왜? 하지 말았었어야 돼. 자자이. 샵 연구일 50원 유료 문자 장미스 전송 100원 카카오톡 무료라. 에이 진짜 기가 막히구만. 노래 소개해. 육각수 밴드라네.
홍보가 기가 막혀. 하여튼 뭐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산하에 있는 휘하 검사들은 이 문건을 발견한 후에 다스에 가긴 했는데 가서 사장실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왔다고 네, 해요.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서류를 다스에 돌려주면서 이 문건들을 보면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다는데요. 그러면서 그 증거 없애고 인멸하라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발견을 하고도 특검이 이거를 오히려 범죄자한테 증거를 돌려주면서 또 이거 걸리면은 이거 범죄로 뭐 빼박이야, 뭐 빼박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2011년 12년에 아니죠. 2007년이니까 그 전에 네, 비자금을 120억을 조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돈 어디다 썼을까요? 그 돈을 그 계속 이제 조성을 한 정황은 딱 있는 거고. 그 돈 어디다 왜 조성을 했을까요? 개인이 무슨 테니스 치러 가러 조성했을까요? 이거 선거하는 데 썼어요. 보나마나. 네. 그럼 선거하는 데 써서 불법 정치자금이거든요. 당선 선거를 해서 무효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막 걸리는데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돌려주니까 그 이동영 부사장 등 임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다스에서 이 자료를 다 폐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증거가 인멸이 된 거죠. 참 이게 진짜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 특검이 그 이 120억의 행방을 어쨌건 찾았잖아요. 특검 네. 정호영 특검이 그걸 찾고 그걸 이제 다스에 다시 돌려 놓아 줬는데 이 행방을 조사를 하다가 이 격리팀 직원 중의 소식인데 그 2008년 BBK 특검 당시에 그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담긴 문건을 발견을 하고도 이를 다스에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BBK 특검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네. 세금 내서 맞아요. 예. 그 염원을 국회에서 그 난리를 피면서 특검팀 통과시켰는데 정호영 이런 사람들이 공인이 뭔지 공적 업무가 뭔지 공적 네. 역할이 뭔지 얘 자식들한테 뭘 가르칠 거야 이 사람은. 그러게요. 하여튼 뭐 정호영 특검뿐만 아니라 그때 정말 간신히 국회에서 진통 끝에 12월 달에 합의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한 게 아니라 제가 그 국회 본회의장 날아가면서 이게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정호영 특검이 그 MB 특검이에요.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제 검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라 예. 계속 이거를 기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정작 이렇게 차출이 돼서 간 사람들은 대통령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떨어뜨리는 증거를 발견하고도 그거를 그러니까 강도질을 하고 한 사람에게 다시 물건 다 가져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강도로 의심해서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네, 거의 뭐 친구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친구의 범죄 행위를 발견했으면은 보통 이제 친구도 증거를 다시 아니죠. 돌려주고 막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친구도 아니고 주인님. 네 그렇게 주인님 행동을 한 가져가세요. 거죠. 네. 정원이 이 사람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살아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정호영 특검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소시효도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네. 빠르게 좀 조사를과 그 가족 이름의 계좌로 차명 계좌로 분산돼 있으니까 이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격리팀 직원 조모 씨가 이 돈을 자기의 비자금이라고 했답니다. 자기의 비자금이요? 그 횡령 아니에요. 횡령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리팀 직원이 이 120억이나 되는 엄청난 거액을 회사로부터 빼돌려가지고 그게 자기 돈이라고 한 건데 예. 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봐도 근데 더 큰 문제는 특검이 고발도 안 했답니다. 이 격리 직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JTBC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속 이제 다스 내부 관계자들을 계속 이제 안에서 좀 만나고 확보를 한 다음에 내부 고발자의 제보예요. 네, 내부 고발자. 네, 그렇죠. 얼마나 세상에 썼고 이 정호영 특검이 그때 당시 그 특검 검찰이 개판이었으면 네. 엉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돈을 횡령했다고 자기가 주장한 그 격리팀 직원은 아직도 다스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못 안 되잖아요. 자르겠죠. 왜냐하면 네. 그 계좌를 차명 계좌를 그 직원의 이름을 썼을 정도면 네. 그거 못 자르죠. 어쨌건 이렇게 뭐 전 당시에 이제 정호영 특검이 일종의 범죄에 가담을 하거나 뭐 그 증거를 은폐하거나 이런 정황이 나왔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에 돌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그 어제 정호영 특검을 고의로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네. 그 음성 메시지 한번 더 날리세요. 하라고. 아 제가요? 예.
네, 뭐 하시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정의롭게 살 것이냐 비굴하게 살 것이냐 갈림길에 얼른 하세요. 아 지금이요? 예, 지금 right now. 아 지금 이것 때문에 그게 예. 갈리나요? 네. 그럼요. 어쨌건 네, 저 윤석열 뭐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수사하세요. 네. 그게 국민들의 촛불로 중앙지검장 임명한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하시라고요. 네, 같은 의견입니다. 나도요 그래 나도요. 네, 저도요. 네. 네. 어, 감옥 자세하게 보내지 좀 안 되겠어 이 양반. 아, 저를요? 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당시 특검은 그 원자재 수입과 재고와 관련된 다스의 회계 서류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 서류에는 그 해외 원자재 수입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다스가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 120억. 네, 120억으로 불어난 거죠. 그 돈이 점점 커져서. 그때 다스의 실소유주가 BBK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비자금의 주인이 다스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았던 거잖아요. MB죠 그럼. 그렇죠. 근데 이 회계 장부는 이 회사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빼돌린,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확실한 거죠. 이 회사가 예. 조직적으로 그 비자금을 빼돌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걸 정호영 특검팀이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정호영 특검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식집에서 꼬리곰탕 꼬리곰탕. 먹으면서 2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있을, 알고 계신 것 같아. 네, 아실 것 네.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 왜냐면 BBK 그 특별수사팀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요직에 다 있거든요. 네, 예. 그래도 그렇죠. 검찰에 정말 개혁하려면 이런 사람들 쳐내야죠. 또 뭐 자기 식구들을 좀 쳐낼 수 있어야 네 공명정대한 검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속상하네요. 참 이런 사람들에게 그 월급 주고 그 특검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했고, 네. 이 특검도 또 참여정부에서 부여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그 네. 특검이 이제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네, 증거를 폐기하는 일에 이런 앞장섰다는 사람들한테 건데. 공직자의 공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네. 예. 오늘 굉장히 화가 많이 나 보이네요. 화가 나죠 이거. 화가 나긴 이것 하죠. 때문에 감옥까지 살았는데 저는 좀 웃음이 나와요. 아, 뭐 제가 간 건 아니니까요. 네. 어쨌건 네, 고생 청취자들한테 많으셨는데. 오늘 댓글 털릴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무책임하게 해. 네. 예. 어쨌건 뭐 이거는 검찰 수사를 빠르게 돌입해서 음.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 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 제보자는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 네, 그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100억 원 양도성 예금 증서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박주원 최고위원이요. 박주원 최고위원이 모르는 네. 분이네. 네, 그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네. 그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그 지난 2008년 10월에 네. 그 당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네. 국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